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것은 프랑슘이라는 녀석이다. 이 물질은 22분 이상 존재한 적이 없다. 지각 속에 존재하는 프랑슘은 항상 28g밖에 안 된다. 사람들은 흔히 이 물질을 가리켜 없다고 해도 좋을 만큼 희귀하다라고 말한다. 세상에도 프랑슘 같은 곳이 존재한다. 눈보라가 치고 하늘은 우주 공간처럼 어둡고 광활하다.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해가 언제 뜨죠? 나는 호텔 프런트의 친절한 남자에게 묻는다. 그가 이런 멍청이가 있나 하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 그러고는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해준다. 해요? 오늘은 해를 못 볼 것 같은데요? 누구나 뻔히 아는 일을 얘기하는 것 같은 말투다. 일요일에는 가게들이 전부 문을 닫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말투. 해를 못 본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다. 옛날에는 항상 해가 내 곁에 있었다. 해는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천체였다. 사실은 소행성에 불과한 주제에 수십 년 동안 내 앞에서 진짜 행성 행세를 한 명왕성과는 다르다. 마이애미에서 이곳까지 한참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나는 천체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아주 많았다. 한겨울에 플로리다에서 아이슬란드로 날아오는 건 좋게 말하면 직관에 반하는 행위고 나쁘게 말하면 완전히 미친 짓이다. 내 몸이 무엇보다 먼저 이 사실을 감지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내 몸은 여느 때보다 더 많이 움찔거리고 방귀를 뀌며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짓을 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루트 베노벤의 행복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아이슬란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한 곳으로 일관되게 꼽히는 곳이다. 어떤 조사에서는 1위를 차지한 적도 있다. 아이슬란드의 어두움은 따로 분류해야 한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깍쟁이 같은 어둠. 만약 이 어둠이 말을 할 수 있다면 10중8구 심한 뉴욕 사투리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둠 씨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어? 이 어둠은 매년 몇 달씩 아이슬란드를 뒤덮고 질식시킨다. 마치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여자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는 부르카 같다. 어둡고 답답하다는 점이 똑같다. 호텔 창문을 통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노려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어둠의 장막 속에서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지? 나는 행복하면 항상 야자수와 바닷가와 파란색 음료를 떠올린다. 물론 풀장 안에서 음료를 주문할 수 있는 바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런 게 낙원 아닌가? 전 세계의 관광산업 종사자들은 틀림없이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주려 한다. 그들의 광고에 따르면 행복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 햇볕이 쨍쨍하고 기온은 섭씨 25도 언저리인 곳. 언제나 그렇다. 우리가 쓰는 말에도 역시 야자수와 낙원을 동일시하는 편견이 배어 있다. 행복한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햇살처럼 밝은 성격이라거나 항상 밝은 면만 바라본다고 말한다. 반면 불행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는 어두운 영혼이나 음울한 기질이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세계 행복 데이터베이스의 통계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역시 우리 생각이 틀렸다고 말한다. 기후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요인을 고려했을 때 추운 곳일수록 행복하다.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엄청나다. 어쩌면 모두들 카리브 해가 아니라 아이슬란드로 휴가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지구온난화가 한층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지구온난화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안 도시에 홍수를 일으키고 어쩌면 지구상에서 생명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협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몹시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불편한 진실인지도 모른다. 열대보다 한대나 온대지방의 사람들이 더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론이 나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론에 나는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면 죽어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따뜻한 곳에서는 삶이 너무 편안하다. 다음 끼니가 코코넛 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시기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은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추운 곳에서는 협력이 필수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거나 대구를 푸짐하게 잡으려면 모두 협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모두가 죽는다. 다 같이.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인지는 몰라도 상호 의존성은 틀림없이 애정의 어머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협력한다. 처음에는 순전히 이기적인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부분은 흐릿해지고 협력만 남는다. 우리가 남을 돕는 건 그럴 만한 능력이 있거나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나중에 보답을 받으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하나 있다. 사랑.